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R과 RStudi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 도구로 사용을 할 R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수업 시작 앞서서 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적인 상식이나 지식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찾아본 데이터라는 아이를 분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제가 별도로 딱딱 분리를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 또는 측정된 값, 어떤 형식화된 값, 표현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도요. 자, 인간이나 컴퓨터, 자동 기계에 의해서 통보하거나 해석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형식화된 어떤 사실 또는 개념, 어떤 명령들을 표현한 걸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결제한 금융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득한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식화된 사실이나 개념, 명령들로 표현해 놓은 걸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데이터는 간단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것들을 각각 분해해서 자,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분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데이터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방법론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공학이나 또는 통계학과 이런 곳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울 R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소프트웨어는 자,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순서와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제가 피라미드를 그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는 다른 말로 PC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 기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하드웨어는 물리적이고 딱딱해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기계 장비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이 기계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가 이 PC나 모바일 기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라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핸드폰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카톡이 깔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성함하고 학번하고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계예요. 자,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카톡이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 기계 장비를 통해서 또 통신망을 통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유저죠.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관문이 뭐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론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배우는 R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 과목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자, 데이터 분석할 줄 아세요? 라고 어떤 면접 질문을 받았어요. 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압니다. 그럼 면접관이 묻겠죠.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나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R이라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패키지, 이러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어떤 통계적인 결과를 도출해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의 모든 절차를 해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종강 때까지 배워야 되는 R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꼭 R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이라는 툴도 있어요. 그 다음에 SAS라는 통계 프로그램 또는 SPSS라는 또 통계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분석 도구 툴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제일 핫한 게 뭐예요? R 그리고 파이썬이에요. 자, 파이썬은 조금 더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패키징이 굉장히 많아요. 확장성도 좋고요. 근데 이제 R이라는 친구는 파이썬 대비 확장성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R이 가진 자체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에는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파이썬도 데이터 통계 분석이 가능하지만 통계 분석 부분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R이 조금 더 우수하다. 하지만 통계 분석 이외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개발 쪽으로는 조금 더 파이썬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공학이나 뭐 기계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R이라는 프로그램과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새 가장 핫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오픈소스로 사용하기 좋은 언어이기도 하고요. R을 배울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R이라는 프로그램과 R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냥 R만 선택하면 되는데, 실행하면 되는데 RStudio라는 걸 또 설치를 해야 되나요? 네. R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R이라는 패키지 툴을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R이라는 것 자체로도 사실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코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R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ID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면 보고 R과 RStudio를 설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R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여러 가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R project.org라고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좌측편에 다운로드 아래쪽에 클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면 나라별로 다운로드 링크할 수 있는 미러링 사이트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화면 하단 또는 컨트롤 F를 쳐서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5군데 뭐 부경대, 뭐 영남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캠퍼스 뭐 이렇게 해서 5군데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링크 중에 아무 링크나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할 운영체제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맥북이나 맥 OS를 쓰는 친구들은 맥 OS 버전으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윈도우 버전의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R4 윈도우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Install for the first time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R 설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클릭 한번 해주시면 R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오늘 날짜로 5월 21일 날짜로 봤더니 4.0 버전이네요. 그죠? 제가 지난 학기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만 해도 3.8, 3.9였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for 4.0 for 윈도우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다운이 다 받아지면 다운받은 실행 파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설치해 주시고요. 자, 다음 버전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윈도우 운영체제에 버전이 나오는데 32, 64 기본 체크되어 있는 거 모두 다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조정 옵션요? 아니요 해주시고 설치를 해서 해주시고요. 자, 저는 바탕화면과 빠른 실행의 아이콘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동안 이제 R 선택 설치하고 나서 R 스튜디오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도 또 접속을 해 주시고요. 다운 받을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설치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자, 완료 버튼을 누르고 자, 아래쪽에 창을 내려서 봤더니 자, 이렇게 생긴 자, R I386 4.0 그 다음에 R X64 4.0 이렇게 해서 R 프로그램이 실행이 설치가 됐는데요. 자, 제가 저는 64 버전이라서 64비트라서 64비트의 GUI 화면을 펼쳐 보겠습니다. 펼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화면을 조금 볼게요. 자, 여기 R 콘솔 창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도 R 프로그래밍 커맨드를 넣어서 R로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0 더하기 200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를 알아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써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콘솔 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플롯이라든지 컴피그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보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이 R GUI는 쓰지는 않을 거고 R은 설치만 해두고 R 스튜디오라는 비주얼 GUI 프로그램 편집기를 가지고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창을 띄워서요. 자, rstudio.com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프로덕트에 RStudio 여기 R 환경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RStudio 편집기를 클릭을 할 거고요. 자, 들어가 보면 자, 우리는 데스크탑 버전의 RStudio를 선택을 할 거라서 클릭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하면은 무료 버전이 있고요.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에 오픈 소스로 무료 버전을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오픈 소스 다운로드를 할게요. 자,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클릭하면 아래쪽에 다시 한 번 더 프리 다운로드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자,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 또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또 맥OS 쓰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맥OS 버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RStudio도 다운된 실행 파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해서 쭉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저는 시작 버튼 안에 갔더니 여기 이렇게 R 스튜디오가 추가가 돼 있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도록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R 프로그래밍 실행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R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학기에 R을 배워서 미리 R과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전 버전 거 먼저 삭제를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최신 버전 R 4.0으로 다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R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실제로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